다우 산업지수가 어저께 0.08%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다우 쪽을 보게 되면 다우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갭이 발생을 해가지고 갭을 띄운 상태에서 고점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을 띄우고 나서 고점에서 지금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좀 회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하락폭을 만회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의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는 나오게 될 것이고,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 중심의 종목들에서 이제는 언택트보다는 컨택트 종목, 경기순환주로 매수가 슬슬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죠. 지금 코스닥 구간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그림 자체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한 번 하락을 크게 맞았었고, 두 번 크게 하락을 맞았었고, 그리고 이 구간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그림 자체가 우상향으로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본격적인 베팅의 구간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만 베팅의 구간이라 할지라도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까지 지수가 빠질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늘 말하지만, 자,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구간에서 며칠만 잘 버텨준다 그런다면 코스닥은 다시 900포인트를 향해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고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여기에서 이런 패턴으로 올라가는 걸 원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빠지지가 않고 고점에서 지금 버티는 구간을 모습이 횡보를 하거나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말은 즉슨 여기에서 버티기가 성공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버티기가 성공을 하게 되면 바로 올리는 움직임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간까지, 이 며칠 동안의 구간에서 고점에서 잘 버티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슬슬 베팅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장 자체는 늘 그렇지만 예측이 아니라 제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베팅을 들어가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지수가 떨어져서 빠지게 된다 그런다면 여기 구간에서부터 850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60선까지 이 안에서는 변동폭이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1%가 올라갔든 2%가 됐든 3%가 됐든 간에 수익만 보게 된다 그런다면 올라가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제가 떨어지는 것을 대비하고 잃지 않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거를 생각을 해서 지수가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 그런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네이버에서 LP투자연구소 검색해가지고 오늘 주식 이슈 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마감 시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상승했던 경기 순환주들이 주춤한 가운데 부진했던 기술주가 반등하여 혼조 마감.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거죠. 백신 낙관론의 기술주에서 경기 순환주로 자금이 이동한 흐름이 나타났지만 기술주들의 기초 차력 자체가 탄탄하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보편적인 접종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불확실성이 작용.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어저께 뉴스를 내놨었는데 미국의 주식이 1년 내 20% 더 간다. 백신 랠리에 베팅을 좀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로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향후 1년간 20% 이상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백신 보급에 따른 점진적 경제 정상화를 전제로 내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시장 컨센서스인 3.8%를 크게 웃도는 5.3%로 전망했다라고 내왔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번 잘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력 지금 가격대라면 이 종목은 충분히 저가 매수의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조정을 이제 탈피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을 사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가격대에 있으면 안 사는 게 맞고요.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매매를 지금껏 20년간을 해오면서 느꼈던 진리입니다. 진리. 자, 한국전력 한번 보세요. 이게 차트입니까? 지리산을 갖다 그려놨어. 차트가. 가장 크게 작살났을 때가 98년도 때랑 2008년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가격대보다 더 낮은 가격대라는 겁니다. 이 가격대가 서브프라임 터졌을 때보다. 그러면 이거 아무리 기본적으로 못해도 3만원은 가야 정상인 가격 아니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오늘의 공부할 종목은 하나를 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가 있고요. 하나생명이 있고, 한화 손해보험도 있고요. 한화 솔루션,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도 있고요. 왜 살펴보냐 하냐면
하나 그룹주들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실적 부분들을 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용어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콜드체인이 뭐냐면 말 그대로 차가운 쇠사슬이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저온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과 이제 이런 것들이 약이다 보니까 저온으로 냉동을 시켜가지고 운반을 하고 뿌려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운반이나 유통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콜드체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